지금 이거 안 하면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날리게 됩니다. 얼마 전 저와 가깝게 지내는 지인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은행에 잘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득으로 잡히면서 수십 년간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기초연금 대상에서 덜컥 탈락하고 만 겁니다. 매달 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하소연하시는데 매달 33만 원, 연간 400만 원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통장에 모아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제가 다 속상하더군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또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괜찮았더라도 올해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바로 그 위험선에 걸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재산도 별로 없고 그냥 소박하게 사는데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꼼꼼하게 재산을 들여다봅니다. 소득인정액이니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니 용어도 어렵고 계산법도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누가, 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연금을 단 1원도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명쾌하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핵심인 소득인정액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정부는 연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월 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즉, 한 달 동안 정부가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금액을 넘기면 탈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 땅, 통장, 보험,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계산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은행에 들어있는 돈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천만 원 있다면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1천만 원에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년 소득으로 보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매달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쌓이면 순식간에 228만 원 기준을 넘깁니다. 또 보험 해지 환급금이 큰 상품을 들고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자동차가 고급형이거나 회원권이 있거나 집이 대도시에 있고 재산이 많으면 역시 소득으로 전부 계산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월 소득 부분, 특히 일에서 버는 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소일거리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신다면 정부가 250만 원을 소득으로 전부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더 늘었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112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38만 원이 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38만 원에 대해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결국 150만 원을 벌어도 정부가 계산하는 여러분의 실제 근로소득은 단 26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사는 가족이 내준 교육비나 의료비만 재산에서 빼주었는데요.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님이 내준 교육비와 의료비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게 확대됩니다. 몸이 아파서 자녀에게 병원비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재산 계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예금과 적금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는 금융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은 물론이고 개인연금 IRP, 심지어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모든 보험의 해지환급금까지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들어준 보험도 부모님 명의라면 전부 재산에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모든 금융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주고 남은 금액에 연 4%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12개월로 나눈 뒤 여러분의 월 소득에 더하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금, 주식, 보험을 합친 금융재산만 1억 원을 가진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보죠. 먼저 총 금융재산 1억 원에서 기본 공제액인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8천만 원에 연 4%의 환산율을 곱해서 1년치 가상소득을 계산하면 320만 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1년치 소득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6만 7천 원이라는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약 26만 7천 원이므로 2025년 단독가구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을 때 도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2025년 단독가구 기준액인 월 228만 원을 거꾸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총 7억 4백만 원이 나옵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나 집, 땅 같은 재산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금융재산이 7억 4백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주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그 외 시지역은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그 가액 전체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대출처럼 증명이 가능한 빚은 총 재산에서 빼줍니다. 빚도 잘 활용하면 재산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부부가구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들은 공시지가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매달 국민연금을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재산은 3억 원에서 시 지역 공제액인 8,500만 원을 뺀 2억 1,500만 원, 금융재산은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친 총 재산 2억 4,500만 원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은 약 81만 6천 원이 됩니다. 둘째, 여기에 남편의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약 121만 6천 원이 됩니다. 부부가구 기준액인 340만 8천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부터 갚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가지고 있던 예금을 빼서 대출을 상환하는 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정부가 계산할 때 총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임시로 돈을 다른 곳에 옮겨놓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당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로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차이로 매년 40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놓치게 생겼다면 그 돈으로 미뤄뒀던 임플란트 시술을 받거나 낡은 냉장고나 세탁기를 새 걸로 바꾸거나 자녀나 손주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돈을 묶어두고 연금을 못 받는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재산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월세에 살고 계셨다면 예금을 활용해서 전세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융재산인 예금은 2천만 원만 공제되지만 전세 보증금은 일반 재산으로 취급되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훨씬 더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세 번째, 2025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사는 가족이 내준 교육비나 의료비만 재산에서 빼줬는데요.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님이 내준 교육비와 의료비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자녀에게 병원비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될 거예요. 위의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금 내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몇 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분은 생일 한 달 전인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전국의 어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112만 원으로 늘어났고 따로 사는 자녀가 지원해준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재산 목록과 부채를 종이에 적어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대략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기준 금액에 가깝다고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지인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